언젠간 나도 누구의 버림을 받겠지. 그래도 나는 아무 상관없는 걸.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싶고 듣고 싶어지는 방송. 인제대학교 유일무이한 보이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헤르츠 라디오 진행자 박혜련, 곽민우입니다. 벌써 11월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반팔만 입고 돌아다녀도 괜찮았는데 이제 겉옷은 꼭 입고 나가야 할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너무도 짧은 가을은 지나고 다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노래 한 곡 듣고 11월 헤르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우리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 널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듣고 오셨고요. 본격적으로 이번 달 주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는 가장 후회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혜련 씨는 최근 가장 후회되는 순간을 뽑자면 무엇을 뽑으시겠어요? 저는 저번 학기 때 공부를 너무 안 한 게 후회가 됩니다.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밤도 샜던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시험이 다가오는데도 초조해하지 않고 나태해진 모습에 이번 시험에는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민우 씨는 최근에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네, 저는 사실 좀 후회를 많이 하는 성격이라 어떤 행동을 하고 나중에 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 생각하는 사람 동상처럼 탁 앉아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해야 했는데 하면서 고뇌에 빠지곤 하는데요. 최근에 가장 후회되는 건 예전에 전공 수업 팀플을 할 때 제가 팀원분들한테 좀 삐져서 초반에 열심히 참여를 안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이 어렸던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팀원분들 졸업하시고 군대 가고 해서 따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더 미안하고 후회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힘들었을 팀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시청자분들의 한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가을방학의 근원. 작은 손을 놓고 잠시 흔들고 의미 없는 인사말 몇 번으로 이별은 이뤄지고 돌아오는 길을 홀로 걸으며 혼자가 된 자신을 감탄하며 조금은 웃었다고 만남이라는 사치를 누리다 헤어짐이라는 오만을 부린 우리 한 사람이 떠나갈 땐 참 많은 게 떠나 다들 잘 지내나요? 난 별일 없는 날 다들 행복한가요? 난 웃고 있는데 세상 속 우리 모습이 이토록 슬픈 건 내 못난 맘이 잔뜩 그려져서겠지.
나에겐 중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같이 올라온 단짝 친구가 있었다. 야 도진아,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아?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야 역시 도진이밖에 없다.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착하고 똑똑한 친구였다. 재미있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부드럽고 차분해서 함께 있으면 편한 친구였다. 소심하고 살짝 사회성은 떨어지기도 했지만 나도 비슷해서 오히려 장단이 잘 맞았던 것 같다. 문제는 대학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 같은 대학, 같은 학과로 진학한 우리는 여전히 친하긴 했지만 그 친구는 나름 성격을 바꿔보겠다며 과 생활을 열심히 했고 나는 집돌이라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에 가버려 전처럼 항상 끌려 다니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과의 다른 친구에서 뜻밖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 동우가 너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학과 사람들 사이에서 도진이에 대해서 좀 평판이 안 좋은가 봐. 나도 좀 들은 건데. 그날 내가 몰랐던 도진이에 대한 다양한 소문을 들었다. 그냥 소문이겠거니 나와는 잘 지내느니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소문들을 들은 후로 도진이를 예전처럼 대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도진이와 팀플을 하게 되었는데 소문으로 인한 편견과 팀플을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도진이의 행동들로 인해 싸우게 되었고 결국 절교까지 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면 도진이의 소문이 모두 진실이 과정이 들어갔든 단짝 친구로서 소문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기라도 했을 텐데 혼자 함부로 판단하고 편견을 가졌던 나 자신이 철없게 느껴지고 아직도 많이 후회 중이다. 저도 제 얘기를 했을 때 말했듯이 한 번씩 철없이 했던 행동들을 후회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런 걸 많이 겪어보고 반성해봐야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저의 편견들을 되돌아보는 사연이었는데요. 무슨 일이든 관계가 끊기면 마음에 걸리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그때 내가 한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며 지나가 보려고 노력하고 다짐하는 편이에요. 소문도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소문이 커지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게 또 프레임이 씌워지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강릉시의 버스터미널입니다. 잊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가십시오. 나는 생각이 많아지면 여행을 가는 습관이 있다. 정확히는 현실을 피해 도망가는 습관이 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오면 숨어버리고 피해버렸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나에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인데 많이 존경했고 또 많이 좋아했다. 처음에는 선배를 좋아하는 마음을 부정했다. 그동안의 내 이상형과 정반대의 사람이었고 또 어리숙한 나와 비교해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기에 감히 내가 뭐라. 안녕 현수야. 오늘 머리 바꿨네? 네, 머리 어때요? 괜찮아요? 오 현수 오늘 멋있게 입고 나왔네?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 아니에요. 애써 내 감정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선배의 한 번의 인사와 관심이 나에게 만 번의 기다림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선배에 대한 내 마음을 자각할 때쯤 선배는 이미 연인이 생겨 있었다. 사실 나도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나에게 기회가 있었어도 용기 있는 고백을 하지 못할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었기에 뻔한 결말이었다. 그래서 애초에 좋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러기엔 이미 내 마음속에 너무도 쉽게 또 너무도 많이 다가오는 선배였다. 선배가 연인이 생긴 후로 내 감정을 더 깊이 숨겨야만 했고 떠나야만 했다. 내가 더 잘났었더라면, 내가 내 감정에 더 솔직했었더라면, 내가 더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미 지나쳐버린 일이지만 눈앞의 해변으로 밀려오는 파도처럼 수많은 후회가 뒤엉켜 밀려온다. 다시는 이런 후회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다시금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그 끝이 또 후회와 그리움으로 남을까봐 겁이 난다. 저는 이 사연을 보고 그 말이 떠올랐어요. 영화 너의 결혼식에서 나온 대사 중 결국 사랑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이요.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확률을 따지고 부정하고 숨기려 하면 나중에 후회할 걸 본인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후회가 되지 않도록 연인으로 발전하든 안 하든 내 마음이라도 알게 해주자고 생각하며 표현하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사연자분도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음에 다른 인연이 생겼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표현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인 거니까요. 한편으론 사연자분은 혹시나 선배와 사이가 멀어져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까봐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이번 달 헤르츠도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 헤르츠가 이번 학기 마지막 헤르츠라니 뿌듯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12월 헤르츠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헤르츠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츠 라디오는 매달 인제미디어센터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헤르츠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설명란의 링크뿐만 아니라 인지 미디어센터 인스타그램 계정, 인지대 신문 배너에서도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주제는 바로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한 해 동안 고생한 자기 자신에게 주고 싶은 선물과 그 이유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사연을 상황극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역대급 추위에 겨울이 온다고 합니다. 항상 몸조리 잘하시고 따뜻한 집안에서 까먹을 귤도 꼭 준비하시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 넌 어떻게 생각할까 용기 낼 수 없고 만약에 네가 간다면 네가 떠나간다면 널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자꾸 겁이 나는 걸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만 없는 건 아마도 외면할지도 모를 네 맘과 또 그래서 더 멀어질 사이가 될까봐 정말 바보 같아서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만남 뒤에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나날들이 두려워서인가 봐 만약에 네가 온다면 네가 다가온다면 난 어떻게 해야만 할지 정말 알 수